프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그때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도의 무굴 제국 황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때 당시에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만주족들은요, 자신들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30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유럽의 왕국의 왕들도 자신들이 문명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시대를 통치했던 3명의 황제가 있는데, 첫 번째 황제가 자신을 세계의 지배자라고 불렀고, 그의 아들은요, 자신을 세계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요, 세계의 정복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몽골족 칭기즈칸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기즈칸의 후손인 바부르라는 왕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는요, 귀족들이 다스리는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거든요. 바부르는 그 수많은 왕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해서 인도 제국을 만들었어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오랜 세월 동안 인도는 바부르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지배를 했어요. 이 가문을 우리는 무굴 왕조라고 불러요. 세계의 지배자가 된 그 황제의 이름은요, 자한기르였어요. 이 자한기르는 조상인 칭기즈칸만큼이나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절친했던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의심이 들자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화요일마다 궁정에서는요, 조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법률을 어겼던 사람들을 가려내서 코끼리에게 밟혀 죽이든 목을 매달게 해서 죽이든 그렇게 끔찍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가 선포한 법률을 어기는 자는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무척 잔혹했는데 이 사람은 매우 똑똑하고 생각이 깊었다고 해요. 영국의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의 비단과 향유를 사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훨씬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도의 제임스 1세와 무역협정을 맺어서 영국 상인들이 인도의 모든 항구에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한기르는 인도 황제들 중에 처음으로 영국으로부터 대사를 초빙하기도 했어요. 영국 대사는 자한기르의 궁정이 너무너무 화려하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의 궁정, 인도의 궁정이 금, 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은 하는데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쿠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금, 은으로 장식된 그 옷을 입고 이 쿠람이 금으로 만든 거대한 천칭 저울 위에 한쪽 접시에 올라가 앉았어요. 대신들은요, 금, 은, 보화, 그리고 버터 이런 것들이 가득 든 자루를 다른 쪽 접시에다가 쌓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접시가 수평이 될 때까지 쌓았대요. 그리고 그 많은 생일 선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한기르가 죽고요, 쿠람이 황제가 되었어요. 바로 샤자한이라고 해요. 샤는요, 이슬람 국가의 군주를 말해요. 그리고 자한이라는 말은요,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 샤자한은 황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형제들도 모두 죽인 거예요. 이 샤자한은요, 자식을 14명이나 낳았어요. 아내는 뭄타즈 마할인데, 이 아내는요, 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나란히를 조언을 하고 전투, 작전 같은 것도 늘 같이 의논을 했어요. 샤자한이 황제가 된 지 3년 만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왕비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을 때 왕비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샤자한이 너무너무 슬퍼서 대번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짓무르고 시력이 몹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평생 안경을 썼는데 2년 동안 그 죽은 아내를 애도를 하면서 지냈어요. 2년 동안은요, 음악을 듣지도 않고 좋은 옷을 입지도 않고 좋은 음악을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샤자한은 뭉타즈 마할을 위해서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대능원을 짓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우솔레움이라는 것은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 건축을 말을 해요.
그래서 샤자한은 무덤을 짓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운 반투명 대리석과 가장 붉은 사암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벽을 장식하기 위해서 초록색 옥,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터키석 이런 온갖 신기한 보석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2만 명이나 되는 장인들이 20년이 넘도록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는 거대한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다가는 튤립과 수선화를 심었어요. 그리고 무덤 양쪽에는요 빨간색 모스크 사원을 지어서 인도의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샤자한은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어요. 이 타지마할은요 지금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샤자한은 이 무덤을 공사하느라고요 나란 일은 내 아들에게 맡겨두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모두 샤자한의 군대의 장군으로 일을 했는데 이 중에 아우랑제부라고 하는 아들은 무척 영리하고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아우랑제부가 많은 도시를 정복을 했고 아버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는데도 아버지는 이 샤자한을 상 주지 않았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툭하면 꾸짖고 지위를 깎아내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샤자한이 가장 아끼는 아들은 다라였는데요. 이 다라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과 신임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샤자한이 다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선언을 하자 아우랑제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쳐들어갔는데 다라는요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샤자한 아버지마저도 아들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우랑제부는요 아버지를 그의 성체에다가 가두어 두었어요. 아우랑제부는 드디어 인도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세계 정복자라고 불렀던 거죠. 샤자한 아버지는요 그 성체에 갇힌 채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이제 아우랑제부가 무굴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바로 세계의 정복자가 된 거죠. 아우랑제부는 50년 동안 인도를 통치하면서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우랑제부가 죽으면서 인도는 내리막길로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요, 세 가지인데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종교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우랑제부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슬람 교도였어요. 그렇지만은 인도 백성들은요 대체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랫동안 무굴 황제들은 인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신을 믿는 것을 허용해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우랑제부는 인도가 이슬람 국가가 되기를 바랬고 이슬람교 신앙이 전국에 퍼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황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슬람 교도들은 환영을 했는데요. 힌두 교도들은요. 이 황제를 증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교도와 힌두교 사이에는요. 적대감이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인도가 내리막길로 내려간 두 번째 이유는요. 인도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요. 인도의 북부 지역을 통일을 했어요. 동쪽과 서쪽은 반도이다 보니까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 남부 지역을 데칸 지역이라고 해요. 데칸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요, 우들투들한 구름, 그다음에 거친 벌판, 그리고 우거진 덤불이 있는 아주 거친 땅이었어요. 이 데칸 지역의 여러 왕국들은 아직까지도 아우랑제부의 지배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무굴 황제의 지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칸 지역의 여러 왕국들은요, 자신들끼리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다가 힌두교 부족과도 힘을 합쳤어요. 여러 해에 걸친 전쟁 끝에 아우랑제부는요, 데칸 지역의 여러 왕국을 정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데칸의 사람들은요, 아우랑제부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랑제부는 25년 동안이나 이 데칸 지역에 나와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 25년 동안 수도인 델리로 한 번도 가질 않았던 거예요. 힌두 교도들을 천하게 내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남부 지방에 정복하는 데 몰두해 있었던 이 아우랑제부는 다른 나랏일을 소홀하게 대한 거예요. 그 동안에 이 데칸 지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영국 사람들은요, 인도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그 협정을 맺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결정인데요. 아우랑제브 할아버지인 세계 지배자 자한기르는 영국과 무역 협정을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상인들이 인도의 무역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인도의 동쪽 해안을 벵골이라고 부르는데 그 벵골에다가 새로운 무역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사람들은 인도에 와서 도시를 만들면 인도 사람들이 인도가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인도의 황제의 허락을 받고 바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 캘커타라는 이름의 도시가 완성이 됐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 도시에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런던으로 실어갈 비단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영국의 사람들이 이 캘커타로 몰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도시라기보다는 영국의 식민지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영국 배들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영국 군대가 캘커타에 주둔하게 되었고 화약을 만드는 공장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랑제부는 미처 몰랐겠지만 캘커타에는 머지않아 영국이 인도를 잡아먹기 위한 거점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캘커타를 만든 것은 인도를 지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인도가 영국에게 잡아먹힌 것은요, 아우랑제부가 죽은 뒤였어요. 아우랑제부는 인도를 거대한 이슬람 제국으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사실은 아우랑제부가 죽고 나서 훨씬 더 허약한 나라가 된 거죠. 오랜 전쟁, 데칸 지방에서 일어난 오랜 전쟁으로 5분의 1의 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살의 나이가 된 황제는요, 지칠 대로 지치고 병든 노인이 되었어요. 나라 일을 대신 맡았던 그 대신들은요, 나라 돈을 제멋대로 쓰고 백성들의 삶은 돌보지 않았어요. 범죄가 늘 들끓었어요. 그래서 아우랑제부는 그의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구나. 이제까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죄를 지었는데 어떤 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네, 인도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아우랑제부, 이 황제의 노력은요,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드디어 기어이 인도가 망하고야 말 것임을 예감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